안녕하세요. 함익병의 고지식함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운동에서부터 식단 조정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암동의 정약사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혹시 50을 그렸으니까 옷자를 그렸으니까 그래도 나이가 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언제였나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대학교 친구들 모임인데 제가 걸어가는 걸 본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네. 여학생이 뒤에서 딱 이렇게 여학생이 뒤에서 저 걸어가는 거 보더니 저하고 제 친구 걸어가는 거 보면서 야 너네 앞에서 봤을 때는 진짜 젊어 보였는데 뒤에서 보고 너네인지 몰랐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요? 아저씨 2명이 걸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충격을. 뭘 보고 그렇게 느꼈지? 보통 얼굴 보고 나이 들어 보이고 네. 운동을 좀 하면 이렇게 체형은 유지되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팔다리가 가늘어지나? 그런 거 좀 있죠. 제 생각에는 팔다리 가늘어지는 거가 있겠지만 저희가 둘 다 운동을 그래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뒷모습은 뒤태는 내가 볼 때 20대 30대인데. 보행 안정성이 좀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근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네. 그래도 근육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WHO에서는 뭐 이렇게 근육을 주는 걸 질병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사코페니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2016년에 이제 그걸 질병 코드를 부여했는데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요즘에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네, 싹센다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섹센데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위고비도 나오고 제빵주도 나오고. 위고비는 당뇨병 약인데 아직 당뇨 환자들이 못 쓰고 있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이 빠지니까 이제 드디어 올해 초부터 나오는 뉴스가 전부 이제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바뀌었죠? 어차피 살이 빠지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네. 이제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주사를 맞고 식욕이 줄어드니까 적게 먹는데 살 빠지는 건 좋은데 근육량이 너무 빨리 감소가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즘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연구나 이런 건 전부 다 근육량을 지키는 거. 근육량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고 네. 그다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금방 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본인이 혹시 나이가 들면서 50이 넘어가면서 내 근육이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느꼈던 거는 상체. 네, 상체가 어깨가 막 좁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10개월 전에는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된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힘 안 주고 있으면 이게 제일 편하거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헬스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니까 이게 이제 이 가슴이 저 위를 쳐다봐야 예, 된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네.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 배우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근육도 근육이지만 이 목 통증 같은 게 예. 여기 거북목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네. 허리. 그러니까요. 딱 하면 요걸 이렇게 딱 들어주면 목 네. 들어대고 허리도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 자세가 딱 좋죠. 근데 경희대학교에서 나왔죠? 네. 근감소증이 있다 없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기준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무게 4.5kg을 나르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0점, 조금 어렵다는 1점, 매우 어렵다는 할 수 없다는 2점. 저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개의 계단을 이게 10개거든요. 계단을 10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개. 계단 10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한 층이 채 안 되는데 한 층 네, 정도 네.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나요?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한 번도 안 넘어졌으면 0점, 한 번에서 3번 넘어졌으면 1점, 그다음에 4회 이상 넘어졌다 그럼 2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감소증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 체크리스트가 나왔죠. 이제 합계가 만약에 4점 넘어갔다 그러면 근감소증인 거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특별하게 뭐 근골격계 병이 있지 않는 건강한 네. 사람이라면 여기 해당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긴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네. 이게 근육이 감소가 돼서 이런 거를 악순환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은
이미 여기에서 점수도 굉장히 4점 이상이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실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도 남성이지만 이제 중장년에 접어든 여성분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면서 약간 ET 체육이 될 수 있잖아요. 배는 그렇죠. 나오고 배는 팔다리는 나오고 가는 팔다리는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무게 중심 잡기 힘들고 넘어지면 또 다쳐서 회복하면서 운동 못 하고. 못 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근육이 감소가 되면 정말 모든 병이 다 생기긴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확실히 과거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막 빵빵한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막 저 사람은 운동만 해가지고 머리는 하나도 안 좋고 그렇지, 맞아요. 예. 아유 근육맨 몸만 좋을 거야. 몸만 좋을 거야. 아유 멍청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근육이 있어야 사실 뇌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도 근육이 부족하면 뭐 당뇨, 심장 질환 그렇죠.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근감소증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사망률이 4배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뭐 근육량이 줄어서 운동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당뇨병, 심장병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당뇨병 있으면 무기력하고 심장병 있으면 운동 못하고 그러니까 또 근육이 줄고 서로 이렇게 그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기는 한데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방하거나?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단백질 섭취를 나이가 들면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단백질을 체중 1kg당 뭐 운동 선수 아니라면은 뭐 0.92g 뭐 이렇게 0.9 1kg에 0.92 그냥 1에 1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 85kg면 85g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 네, 뭐 그 정도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장년층으로 가가지고 뭐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1.2를 곱하라고 20%를 더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니까요. 그럼 100g은 먹어야 되겠네. 네, 왜냐하면 흡수율이 다르니까. 젊을 때만큼 싹싹 다 빨아서 먹지는 못하는구나. 그쵸. 몸으로. 근데 이게 그 단백질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 몸에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단백질 모자라서 과식할 수도 있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동물의 몸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은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15%보다 아래쪽으로 만약에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모자라니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다른 걸로. 네. 단백질이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론도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뭐 곤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단백질 섭취가 전체 칼로리에서 15% 미치면 좀 일부 그런 현상이 관찰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약간 이렇게 입맛이 없으니까 자꾸 탄수화물, 곡물 위주로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이 일단 그게 쉽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배만 나오고 근육은 더 약해지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기력이 저하가 되고. 그렇죠. 네.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뭐 몸에 뭐 내장이나 모든 장기가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네.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면역도 다 이뮤노글로빈도 네. 다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단백질이 모자라면 그것 때문에 좀 더 우울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감당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다 같이 연결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못하면 이제 뭐 사실 뇌에서 무슨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기분하고 관련된 세로토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미노산에서 다 트립토판에서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모자라면은 이제 원료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면 이런 걸 좀 막으려 그러면 일단 잘 먹어야 되겠다, 그죠? 일단 잘 먹고 그다음에 2단 운동을 하셔야죠.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단백질하고 관련해서 이제 근육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단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주로 권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챙겨 먹는 거는 삶은 달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로 시간 될 때 뭐 요거트나 우유. 아, 거기도 네. 단백질 꽤 네. 들어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우유는 못 마십니다. 설사하시죠. 네. 유당 불내능이 떨어지네. 유당 불내증이 심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조금 마시거나 뭐 유제품을 이렇게 먹으면 그분들이 인과관계 정확하진 않지만 당뇨 위험이 좀 낮아진다는 또 연구 그래요? 결과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요구르트는 먹는데 네. 예, 아 당뇨 걱정을 되겠구나. 저도 요거트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단백질 그러면 생각나는 게 고기잖아요, 고기. 네. 예. 근데 나이 들수록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부분 고기가 또 이렇게 마블링이 돼 있으니까 지방이 네. 들어가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좀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기를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죠. 그래요? 사실 이제 그래서 고기로 드시는 거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먹을 때 기름하고 그러니까 지방이 같이 따라오니까 따라 들어오죠. 뭐. 아무래도 좀 반반이죠, 반반. 네, 부대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를 챙겨서 드셔야지 좀 이제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해지는데. 그렇죠. 네, 동물성 단백질은 특히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성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다 들어있으니까. 들어있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보충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단백질 보충제. 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 나눠서 이렇게 뭐 못 드시면 두부 드셔라, 콩 드시라 그러는데 네. 조성 성분의 차이가 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채소나 한 가지 곡물로 먹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쌀하고 콩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쌀에 없는 아미노산이 콩에는 있고 또 콩에 없는 게 쌀에는 있고 이렇게 보완이 되긴 하지만 챙겨서 잘 드시지 않으면 좀 부족하거나 결핍되기가 쉽죠, 아미노산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물성 식품은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철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에는 또 그거 흡수가 잘 안 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서요. 그렇죠. 피트산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 100이 들어있으면 100이 다 흡수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뭐 30-40% 또는 그 밑으로밖에 흡수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물 가지고 단백질 다 먹으려면 배가 많이 그 소처럼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의외로 사실 채식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도 분들을 이제 캐나다 이민 생활할 때 인도 친구들 이렇게 집에 초대돼서 가보면 정말 먹는 게 채식이거든요. 근데 정말 날씬한 분도 있지만 또 정말 과체중 비만인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만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느낌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그러면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 제형들이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우유하고 관련된 이제 그 우유에서 추출을 한 단백질. 네, 그런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성 단백질, 뭐 대두 단백질이라든지 뭐 귀리라든지 뭐 완두콩 이런 걸로 만든 단백질인데 편의점을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음료 섹션에 갔을 때는 그런 유청 단백질이나 우유에서 분리한 그런 단백질류의 음료가 주류고요. 네. 근데 바 쪽으로 가면 네. 이제 거기에는 대두 단백질 쓴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아마 이제 대두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음료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아요. 좀 걸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 근데 이제 바로 만들면은 거기다 뭐 설탕도 집어넣고 좀 맛있게 하는 다른 거랑 이렇게 하면 고소한 맛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유청이라든지 이제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아무래도 애초에 액체에서 있던 거고 하니까 이제 물로 해서 음료로 마시기에 좀 더 간편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청 단백질이 사실 이제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릭 요거트식으로 면보에다 해서 짜내면은 밑으로 고형 성분은 네. 남고 다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런 액체나 아니면 이제 치즈 만드는 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맑은 액체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약간 포카리 스웨트 색깔 같더라고요. 네, 색깔이.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그릭 요거트라든지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당이 이 유청으로 내려가니까 빠져나가니까 원래 우유보다 유당 함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줄어든 유당이 다 이 유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마시면 아마 원장님 속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한 두 번밖에 안 먹어봤으니까 네, 모르겠는데. 만약 많은 양을 드셨다고 아.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유당이 이게 다 녹아가지고 빠진 거니까 그럼 당도 좀 높게 나오겠네요. 그걸 그대로 다 드시면은 아.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 차원에서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제 유당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드시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유청 단백질 관련 제품 중에 어떤 거는 유청 단백질을 이렇게 농축한 게 있거든요. 네. 농축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당도 유당도 같이 농축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조금 유당 함량이 높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유당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분이 드셨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같은 유청으로 만든 거였어도 이제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유청에서 이렇게 유당만- 단백질을 분리를 하고 유당은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당 함량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거는 드셔도 속이 괜찮은데 그럼 먹어서 괜찮은 거는 그게 많이 내려가 있는 거구나. 네, 그 차이죠. 그거 먹고 설사했으면 여전히 나는 유당 그게 유당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렇구나. 고를 때 네. 사실 이제 이게 분리 유청 단백질인지 네. 아니면 이제 그 유청 단백질을 농축을 시켜놓은 건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 이게 사실 이제 분리 유청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유당을 되게 적게 넣은 제품들은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써 있죠 이제 아, 유당 그래요? 적다는 게. 유당이 빠졌다. 네, 네. 여기 칼로리가 높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유당을 뺀 거, 그러니까 생우유를 잘 못 먹는 분이라면 유당 제거한 유청 음료수를 마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분리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로 드시는 게 더 네. 유리하죠. 네. 원장님 이거 저기 힘들 때 좀 먹으면 좋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이거 이게 뭐냐면 단백질 음료예요. 이 유청 단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PSS 15가 15g 들어있다는 얘기죠? 단백질 15g 들어있는 거. 그럼 적지 않은데. 10g이죠. 그러니까 단백질 파우더 10g 먹으려고 그래봐요. 이야. 힘들어요. 잘 만들었네. 운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먹잖아요. 자, 영국 학회지에서 볼 것 같으면 영양학의 신민대사에서 분리 유청 단백질의 섭취가 노년층의 근육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는데 이 논문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 논문을 따로 지금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약간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이런 그 단백질 섭취하면 그러면은 근육이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지고 근육량 감소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당연히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고 이용이 더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관련된 다른 연구들 제가 본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그런 일단 연구들이- 섭취하기가 쉽겠네요. 액상이라서 그냥 네. 마시면 되고 유당만 뭐 적거나 아니면 유당을 소화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네. 단백질 섭취 수단은 굉장히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럼 대두 단백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조성 성분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두 단백질은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네,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대두 단백질에는 이제 그 메티오닌이 빠져 있고 쌀에는 리신이 빠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 같이 먹지 않으면 조금 불안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육을 만들려면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동물의 근육이나 제 근육이나 사실 똑같죠. 조성이 똑같으니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거의 다 네.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먹을 수 있다면은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기는 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나이가 들면서 저 같은 사람도 좀 챙겨 먹긴 해야 되는데 네네. 고르는 선택. 그러니까 나는 난 내 몸은 이런데 이럴 때 요거 먹으면 좋겠네라는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이런 거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보디빌딩 하려고 몸 빨리 만들려고 예를 들면 뭐 BCAA라고 그래서 뭐 저기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가 네. 많이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또 목적이 그래서 그냥 예, 형태로. 네, 식품의 형태로 돼 있는 걸 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드셔서 좀 나한테 속이 편안하고 내가 먹었을 때 별로 부담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하셔야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갈 수 1번 식품의 형태가 좋다. 2번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네. 3번 내가 먹었을 때 맛을 때 입맛에 맞아야 된다. 입맛 맞아야죠. 네, 입맛에 맞아야 돼.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보면 이렇게 그 과자 형태로 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먹어보니까 그것도 꼭꼭 씹어 먹으니까 다양한 맛이 있고 괜찮던데요. 가미가 맞아요. 된 거겠죠? 네. 사실은 과자 형태라든지 바 형태로 된 게 그게 맛있어서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 경우에는 거기에 좀 우리한테 불필요한 그러니까 뭐 사실 불필요하다기보다 그것도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필요한데 좀 과잉 칼로리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고소한 요소들이- 맛이 느껴진다는 네. 얘기는 지방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단백질 관련해 가지고 뭐 음료라든지 뭐 이런 걸로 먹을 때는 바보다는 좀 그런 마시는 형태가 조성 자체가 저한테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 경우가 더 많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네.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자기 체중당 1.2g, 1.2. 예, 젊은 사람은 0.92g, 네. 그냥 1g 언저리를 꼭 먹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체중은 80kg이니까 네. 제 경우에는 1.2를 곱한다고 한다면은 한 96g 네. 이 정도 먹어야 되는데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게 다 들어 있으니까 네. 프로테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되나? 계란 갖고 쉽게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진짜. 달걀 한 10개 먹어야 됩니다. 한 두 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유 2리터. 우유 2리터요? 네, 2리터 드셔야 우리 돼요. 우유 팩 하나가 350cc인가 그렇죠? 우유가 작은 건 200ml고요. 네. 큰 거는 뭐 한 350. 그러면 우유 한 그거 두 개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네. 계란 두 개, 우유 두 개. 소고기로 한 300g. 네. 아, 제가 400g 먹으면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러면 이거를 계란 두 개, 우유 팩 하나 내지 두 개, 소고기 100g 네. 이렇게 막 섞어서 좀 다 먹으면 그럭저럭 두부도 한 반모, 네. 요구르트 한 개, 골고루 이렇게 어찌 됐든 좀 네. 섞어서 먹으면 비슷한 양은 되겠네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양이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드셔도 되는 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라면을 한 개를 드신다. 맞다. 김도 있고 또 네, 들어가 네. 있구나. 그 라면에도 한 9에서 10g 들어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라면을 먹지 않고 사실 평소에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쌀하고 밀을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이 쌀이 더 많나요? 쌀이 더 적습니다. 네. 밀이 더 많고요. 우리는 고기도 안 먹지, 쌀 먹지. 쌀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더 많구나. 네, 쌀이 더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은 뭐 한 2~3%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밀은 중량에 뭐 차이가 있겠지만 품종에 따라서 한 6에서 9% 정도 되거든요. 할 수 없다. 국수를 더 먹는. 그래서 조금 한국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의는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몸의 기본 골조를 이루는 모든 게 단백질이 주성분이거든요. 뼈도 사실은 콜라겐이 주성분이거든요. 칼슘은 그 다음이고 네네. 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장기가 이제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그릇의 형태가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네, 이걸 그렇죠.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하려 그러면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아 그럼요. 네. 단백질을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티 앤 토스트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티 티 앤 토스트. 네. 뭐예요? 아, 그래서- 티 앤 토스트. 네, 그래서 차하고 홍차하고 빵만 네, 토스트만 네. 먹는 사람. 네, 네. 잼 발라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김치와 밥 먹는 사람이겠네. 마른 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 김치에다가 뭐 이렇게 끓인 밥이나 밥 말아가지고 그것만 드시면 단백질이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어떻게 챙겨 먹을 것인가 이거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훈 약사님 모시고 우리 몸의 골조를 이루고 우리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운동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해보죠. 네. 헬린이 경험담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와서 운동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병의 보지식함 오늘은 정재훈 약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정재훈 약사님 모시고 운동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